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 쾰른 방향입니다. 현재 15시 30분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한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주거든요. 쾰른에 있는 한 레스토랑인데 일주일에 3통씩 쓰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면 보통 24통 정도를 결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목돈이긴 한데 그분들이 항상 2시에서 2시 반에 와야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루트를 바꿔가지고 원래는 쾰른 뒤셀도르프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뒤셀도르프로 먼저 올라갔고요. 뒤셀도르프에서 오버하우젠, 크레펠트, 뮌헨글라드박 다 배달하고 마지막 쾰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배송 완료하고 저번 주에 새롭게 김치 배달 주문을 받아서 오늘 첫 배달을 한 업장까지 해서 배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고속도로 타고 보쿰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보쿰, 도르트문트, 민스터 배송을 하면 오늘 일정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송을 하니까 지금 현재 대략 1시간 정도가 늦어졌어요. 디셀도르프 쪽에 있는 좀 큰 거래처 사장님도 아침 9시에 배송을 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시간에 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쾰른을 건너뛰고 뒤셀도르프를 배달을 하면 쾰른 쪽 사장님들이 두부 통수를 다 줄여요. 사실 뭐 많이 주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통, 3통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한 통 이렇게 줄입니다. 늦게 오면. 왜냐면 오늘 화요일 날 다른 두부 공장에서도 배송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송을 안 하면 안 오는 줄 알고 그 다음 업체에다가 한두 통을 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게 배송을 하면 사실 좀 많이 줄어들죠.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의외로 조금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뒷셀부터 돌아서 간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셀도르프 사장님한테는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10시 반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주문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번 주랑 똑같이 12통을 주문을 하시면 일단 9시에 배달을 하러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움직이는 걸로 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버하우젠에 김치 배송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뒤셀도르프, 크레펠트, 뮌헨글라드박, 쾰른으로 내려온 순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1시간 정도 늦어진 게 오버하우젠을 돌아 들어가서 1시간 정도가 늦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어느 쪽이 더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300m 앞에서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우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어떤 루트가 가장 현명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효자 날이라 사실 주문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민스터에서 민스터에서 주문을 넣어주면 대략 한 60통 정도가 나가고요.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민스터에서 주문을 넣어주면 한 60통 정도 나가고요.
민서가 주문이 안 오는 주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50통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뒤셀도르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켈른이 총 다 합치면 켈른에서 한 15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뒤셀도르프가 거의 20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개, 17개, 2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셀도르프도 새로 뚫은 거래처들이긴 한데 그래도 다 굵직굵직한 데가 좀 있어서 켈른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위넨글라드바크라든지 크레펠트 이쪽도 기존에 주문을 해 주셨다가 잠시 주문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찾아뵙고 새로 두부 만드는 거 갖다 드리고 맛보라고 드리고 서비스로 드리고 계속 한 몇 주 동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서인지 몰라도 주문을 다시 다시 넣어주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주문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방송을 하다가 나가는 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았어요. 좀 신호등이 좀 많이 막혀서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지역도 지역이고 거래처 수도 거래처 수지만 제일 많이 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매출액이 좋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매일매일 현금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 매출액이었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날 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많이 못 팔면 괜히 의기소침하고 그날 많이 팔면 의외로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바뀌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 아니면 올해 1월달 들어서부터인지 몰라도 이제 뭐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냥 몇 통 팔았다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판매되는 거에 대한 매출액은 뭐 지금 당장 현금이 안 들어와도 몇 통이 나갔으면 그만큼에 대한 매출액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외상을 하든 뭐 다른 식으로 결제를 받든 뭐 진짜 물물교환식으로 그쪽에 있는 물건을 제가 사입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도 기본 매출액이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영사관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약속을 갔다 오느냐고 배송을 좀 일찍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부 놓고 그냥 가고 그래서 몇 집을 그냥 두부만 주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결제는 다음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온 게 한 몇 집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한 통수는 생각보다 많이 팔았는데 집에 와서 이것저것 이제 할 거 다 하고 영수증 정리하려고 보니까 결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많이 판 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지금 안 받아도 이달에 대한 매출액은 변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뭐 오늘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 20분 늦어진다라고 해서 뭐 1, 20분 늦어지면 뭐 차가 좀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매번 똑같은 시간에 오던 사람이 배송을 안 오면 기다려지나 봐요, 사실. 제가 매번 켈른에 들어가서 배송을 하는 시간이 9시에서 9시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5집을 배달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매번 그렇게 배송을 하던 사람이 오늘은 제가 13시에 넘어서 배송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도착하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배달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 꼭 배달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식이라는 게 저희 한국 사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같은 날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배달을 하다가 그 시간이 딱 됐는데 배달을 안 오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한 거죠. 그렇게 길을 들였으니까요, 제가. 근데 그게 두 군데나 전화가 그렇게 왔어요. 왜 배달 안 와?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예전에 사장님이 그냥 말도 없이 배달 안 하고 전화가 오면 그냥 그제서야 기계가 고장났어, 운전사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배송을 몇 번 안 한 것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해 주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한 분 같은 경우는 배달이 왜 안 와? 이러시길래 5분만 기다려 줄래? 그래서 5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 여기 이 동네 근처 아니야? 그러길래 아니 요 위에 동네에서는 다 문을 닫았고 저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는 공장에서 올라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너 안 피곤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해야 돼. 괜찮아. 이거는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죠. 절대 배송 빵꾸 나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 표현이고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제가 독일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실력으로 그냥 꾸역꾸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해줍니다.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그래도 독일어를 잘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들어주려고 해요. 그냥 일반 독일 사람 같으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고개를 가로저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냥 그러면서 흔듭니다. 그게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도 같은 아시아 사람인지는 몰라도 많이 편을 들어주려고 해요. 들어주려고 하고 제가 문법이 틀릴지언정 얘기를 하면 그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문법이 제대로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 보면 그냥 웃어요. 웃으면 내가 또 말을 또 잘못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도 합니다, 저는. 그 사장님도 저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8개월 정도를 진짜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달려온 느낌이긴 한데 그 결과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부 용기라든지 필름지라든지 두부 공장에 관련된 이런 한국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일들 다 잘 원만히 헤쳐나가서 정상적으로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세무사가 요청한 서류가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참 희한한 게, 뭐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좋아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게 한국의 일이었다라고 하면 진작에 끝났고 진작에 해결을 됐을 일들을 이거 독일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하나도 된 게 없고, 그냥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자포자기 상태는 아니고요. 한 가지씩 풀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놓는 건 아니고요. 항상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있고, 우체통 열기가 사실 무서워요. 우체통을 열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오늘도 무사히 있죠. 그 보통 어르신들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백미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이 앞쪽에 그 뭐라고 그러죠? 붙어 있는 거 있죠. 액자같이.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과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팻말을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는데, 꼭 그런 기분이에요. 우체통을 탁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래도 하나 있으면 도대체 어디서 또 날라온 얼마짜리 용지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독일에서 우편물을 받으면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돈 내라는 고지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0% 정도에 되는 거는 고지서가 아니면 무슨 안내장, 뭐 이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 그런 게 다예요. 그리고 노란 봉투가 만약에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란 봉투라고 하는 거는 뭐 연체가 됐다라거나 뭐 법원이 됐다라거나 좀 안 좋은 편지가 올 때 노란 봉투가 오거든요. 그래서 노란 봉투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고지서가 보이면 어디에서 뭐가 날라왔을까, 얼마가 날라왔을까, 이 생각부터 듭니다. 오늘 뭐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건강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꼭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반드시 운동을 해서 예전 기력을 회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스.